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광주 전남권 소식입니다. 광주 군공항 이전 6자 TF에 무안군이 조건 없이 참여하겠다고 밝힌 이후 아직 첫 회의가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주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대통령실을 상대로 군공항 이전 문제 질의가 예정돼 있어 대통령실이 어떤 답변을 내놓을지 관심입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답보 상태인 군공항 이전 문제는 이번 주 국회에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진숙 의원은 오는 6일 예정된 국회 운영위 국정감사를 앞두고 군공항 이전 TF 관련 자료를 대통령실에 요청했습니다. TF 구성 현황과 TF가 각 기관들에게 요청한 자료 목록 등입니다. 이 자리에서 그동안의 TF 운영 경과와 부처별 의견, 그리고 정부의 종합 입장이 공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국감 종료 이후에는 실무 협의를 통해 최대한 의견을 조율한 뒤 한두 차례 공식 회의를 열고 합의점을 찾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어떤 무한 국민들이 받아들일 만한 이런 인센티브 같은 것들을 좀 드리기 위해서 정성을 보여주신다고 한다면 쉽게 끝날 수도 있는 사안인 것 같습니다. 군공항 이전과 관련해 새로운 기류도 감지되고 있습니다. 올해 대구 군공항 이전 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광주보다 먼저 TK 신공항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 대구에서 기부대 양여 방식의 한계가 드러난 겁니다. 민간 사업자가 나타나지 않고 있고 공공사업에 쓰려고 모아둔 나랏돈까지 투입을 요청했지만 기획재정부 반대에 직면했습니다. 때문에 국가재정사업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군부대는 나랄 거예요. 대구가 지금 70년째 소음 피해를 입는데 알박기 해놓고 너가 답답하면 너가 옮기라. 이게 나라의 갑질이에요. 나라의 갑질. 이를 뒷받침할 법 개정 움직임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은 사업 시행자를 국방부 장관으로 바꾸고 지자체가 아닌 국가재정으로 추진하는 내용을 담은 법 개정안을 다음 달 발의할 예정입니다. 광주, 수원 등 군공항 이전 지역 의원들도 발의에 동참할 전망입니다. 조건 없이 6자 TF에 참석하겠다고 무안군이 밝힌 이후 아직 대통령실이 주관하는 첫 회의는 열리지 않고 있는 가운데 군공항 이전을 위한 새로운 전환점이 생길지 대통령실 국정감사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추석 전부터 쌀값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린 바가 있는데요. 그런데 정작 벼를 재배하는 농민들은 제값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쌀값 보장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였습니다. 유민호 기자입니다. 농협 앞 주차장. 벼 나락을 가득 실은 1톤 화물차가 줄줄이 들어옵니다. 지게차가 800kg 대형 포대를 옮겨 하나씩 쌓기 시작합니다. 모두 16톤 규모입니다. 순천 지역 벼 재배 농민들이 제대로 된 쌀값 보장을 촉구하며 나락 야적 시위에 나섰습니다. 나락값 하락! 차장님! 농협은 각성하라! 지난해 벼멸구, 올해 깨씨무늬병이 들판을 덮쳐 쌀 공급이 불안한 상황인데 소비량은 지속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농민들은 올해 쌀값이 지난해보다 25%가량 올랐지만 정작 소득은 제자리라고 말합니다. 유통을 거쳐 소비자 가격은 올랐는데 수매 단계에서 제값을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최근 전남 지역 농협들이 나락 40kg의 선지급급을 6만 원대로 제시한 상황. 농민들은 최소 7만 원은 받아야 생존권을 지킬 수 있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다른 유통업자가 기준으로 삼는 농협의 선지급금이 낮으면 전반적으로 가격이 하락한다는 주장입니다. 결국은 이제 우선지급이 가격이 적게 잡아짐으로 해서 나락 가격도 그렇게 작은 가격으로 형성이 되다 보니까. 한편 이번 시위의 순천농협 측은 선급금은 수매 최종 가격이 아니라며 현재 전남에서 가장 높은 금액을 책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벼 재배 농가는 다른 작물에 비해 더 많은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며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 두 달간 전남 일원에서 펼쳐졌던 제4회 전남 국제 수묵 비엔날레가 막을 내렸습니다. 레고 아트 등 다채로운 전시로 지난 전시보다 현장 관람객은 10만 명 가까이 늘었지만 정통 수묵을 기대했던 관람객들은 일부 아쉬움도 내비쳤습니다. 박혜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전남 국제 수목 비엔날레 전시 막바지. 관람객들이 해설에 귀 기울이며 작품 하나하나를 눈에 담습니다. 올해로 4회째를 맞은 전남 수목 비엔날레가 2달간의 전시 일정을 마쳤습니다. 개막 20일 만에 관람객 10만 명을 돌파하더니 2달간 모두 44만 명이 다녀갔습니다. 지난번 비엔날레랑 비교해서 특히나 현장을 찾아주신 분들이 10만 명 이상 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번 비엔날레는 기존 목포와 진도에서 해남까지 전시를 확대했습니다. 또 국내외 20개국 83명의 작가가 참여해 레고로 제작한 목류도원도, 미디어 아트 등 재료의 다양성도 더했습니다. 300여 년 만에 공개된 윤두서의 세마도 진봉과 같이 쉽게 보기 어려운 작품들도 관람객 모집에 한몫했습니다. 하지만 미디어 아트 등 현대 미술에 편중돼 한국 전통 수목 전시의 본래 취지에서 벗어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좀 아쉬운 거는 옛날 수목화 이런 거를 좀 기대하고 오는데 너무 충격적인 것들이 이렇게 많이 오면 우리 같이 이제 나이도 있고 옛날 수목화를 많이 본 사람들은 좀 아쉬운 점도 있죠. 또 목포와 진도에서 해남까지 전시관을 확대한 건 역시 오히려 관람 접근성을 떨어뜨렸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실제 진도와 해남 전시관 관람객은 목포 전시관 관람객의 각각 4분의 1, 3분의 1 수준에 그쳤습니다. 하지만 회차를 거듭할수록 규모를 넓히며 성장하고 있는 전남 국제 수목 비엔날레. 당초 취지였던 한국 수목의 정체성을 지키며 새로운 시대의 예술로 확장해 나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박혜진입니다. 오늘 오전 7시 30분쯤 광주시 동구 용현동 한 다세대 주택 신축 공사 현장에서 근로자 64살 A씨가 4m 높이에서 추락해 숨졌습니다. 경찰은 A씨가 엘리베이터 통로 내부에서 작업을 하던 도중에 발을 헛디딘 것 같다는 관계자의 진술을 토대로 작업 과정과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광주 시민 10명 가운데 7명은 광주와 전남 광역연합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시 의회가 만 18세 이상 시민 7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71.4%가 광역연합 설치가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성공 조건으로는 원만한 이해관계 조정을 꼽은 응답이 33.3%로 가장 높았고 공동사업 발굴과 중앙정부 지원이 뒤를 이었습니다. 이번 조사는 광주시 의회 의뢰로 한국정책연구원이 전화면접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7%포인트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